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여러분은 잠재의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힘인데요. 성공 철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마음에는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무의식적인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을 이루고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잠재의식의 위대하고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잠재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자기암시가 꼭 필요한데요. 자기암시란 우리가 오감을 통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주는 암시나 자극을 말합니다. 일종의 자기 최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자기암시는 생각이나 소원을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에 주입함으로써 인생마저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망을 이루기 위한 6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여러분의 소망을 종이에 써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 이렇게 하루 2번 소리내어 읽고 이미 그 소망을 이뤘을 때를 상상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으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가르침을 지키면 여러분의 소망은 잠재의식 속에서 부동의 신념으로 변화할 것이고 자기암시의 작용을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자기암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밤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쓴 암시의 말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5년 후 1월 1일까지 세일즈맨으로 활동하여 5만 달러를 벌려고 마음먹었다고 할게요. 그때 여러분이 하는 암시의 말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나는 2000XX년 1월 1일까지 5만 달러의 돈을 모은다. 이 돈은 5년 동안 차차 모을 것이다. 나는 이 금액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다. 나는 세일즈맨으로서 모든 손님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한다. 나는 이 돈이 반드시 손에 들어올 것이라 확신한다. 나는 목표한 돈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있으므로 손에 만져질 정도로 분명하게 그 돈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 둘째, 암시의 말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여 있습니다. 셋째, 벽이나 천장, 화장실, 책상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암시의 말을 붙여두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해 봅니다. 이 3가지 일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암시의 힘을 발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반드시 감정을 깃들여야 하며 신념을 갖고 자기 암시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행동이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창피해도 기세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그냥 용기를 갖고 해보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실행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는 그물이 풀리고
껍질이 깨져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소망을 소리내어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생겨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잠재의식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꿔보면 감동이며, 잠재의식은 이 감동이 일어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실증이 나겠지만 되풀이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 되풀이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만으로는, 그것도 감정이 깃들지 않은 말로는 잠재의식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것은 신념에 찬 감정이 배어나는 말입니다. 아마도 처음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두 번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 그만두어서는 안 되죠. 연습도 하지 않고 노력도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안이한 생각은 당장 버리세요. 진심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잔머리를 굴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해낸다는 각오가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기암시가 그 힘을 발휘할 것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소망의 마음을 집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단련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소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많은 돈을 원한다면 바라는 돈의 액수를 분명히 정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여 이미 그 소망을 달성한 것처럼 마음속에 그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잠재의식은 주어지는 암시를 무엇이든 받아들이지만 몇 번이고 되풀이하지 않으면 좀처럼 그 암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자기 암시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잠재의식이 굳은 신념을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믿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을 때 돈은 이미 여러분의 손을 뻗을 수 있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실행 계획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확고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일은 그 소망을 위해 행동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 성취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이 작용하여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영감이라는 육감의 번쩍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영감이 떠오르면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그것을 충실히 실행하면 됩니다. 목표 실현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하지 말고 당장 행동에 옮긴다. 이 말대로 따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자신의 이론은 깨끗이 버리도록 하세요. 원래 이론이라는 것은 게으름뱅이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모든 것이 중도에서 흐지부지 끝나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망을 이룬 모습을 그릴 수 있으면 다음은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초의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럴 경우 주저할 것 없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도 실패한다면 또다시 그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실패를 거듭해도 이를 교훈 삼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포기한다면 인내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완전한 계획이 없으면 돈을 벌기는커녕 다른 어떤 일에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단단히 명심해 둘 것은 혹시 실패했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결코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실패 원인은 다만 계획이 서툴렀다는 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워 재도전하면 됩니다. 일시적인 실패가 의미하는 것은 계획의 어딘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것은 완벽한 계획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단념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책 속에서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법과 함께 했습니다. 또 만나요.